일본 국민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 너무나 비싸진 쌀값이라고 합니다. 쌀값이 7개월 연속 최고 상승률을 이어나가면서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정치 스캔들로 비화하면서 오는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정부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내용 살펴볼 텐데요. 오엘의 국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일본의 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본 농림수산성이 매주 전국 슈퍼마켓 1000여 곳을 조사해서 쌀 평균 가격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네. 이때마다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가 5월 둘째 주, 5월 5일부터 11일까지 그 사이의 기간에 조사한 결과가 올라와져 있던데 네. 5kg짜리의 전체 전국 평균가가 4,268엔, 하나로는 약 41,000원 꼴로 나타났습니다. 5kg 네. 쌀이. 그리고 여기다 소비세는 이게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소비세 8%를 포함하면은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4,609.44엔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로는요 46,000원 정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2,045엔 정도쯤이었다고 하니까 두 배 넘게 오른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전국에 이제 평균 가격을 낸 거고요. 고시히카리 인기 있는 그런 품종의 단일 품종 쌀 가격은 이 평균가보다 조금 더 더 높은 높겠죠.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고, 여러 품종을 좀 혼합한 혼합쌀의 제품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이 쌉니다. 네. 총무성이 지난 18일에 그 4월 경제 관련 통계 자료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4월의 쌀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98.4% 올랐다라고 하니까 약 2배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개월 연속으로 계속 최고 상승률을 갱신하고 있어요. 네, 이것 때문에 4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3.5%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게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건데,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쌀 등 그렇죠. 이런 식품 가격 급등이 원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4,000엔대 초반에 현재 평균 가격은 이 전체에 이제 평균치를 낸 거고, 제가 말씀드린 단일 품종 또 혼합 품종, 혼합한 제품 이렇게 다 합쳐서 평균가를 낸 거고요. 네.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크다고 합니다. 그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이 지난 20일에 이제 공식석상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오키나와 현의 일부 섬 지역에서는 네. 쌀 5kg짜리가 6,5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약 원이 6만 넘네요. 원이 넘는 가격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서민들의 고통이 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쌀이 주식인데. 그리고 네. 한국산 쌀이 요즘에 일본에 많이 수출된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이제 수출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약 100톤 정도가 수출이 일본에 됐다고 합니다. 관세를 포함해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맛도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 반응이 좀 좋게 나타나서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가격 전체 가격을 낮출 정도의 물량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전임 농림수산상이 정말 네. 어이없는 발언을 해서 진짜 왜 이런 저희-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경질이 된 거죠. 네, 지난 18일에 그 자민당 정치자금 행사장에서 이제 네. 이 쌀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쌀을 사본 적이 없다. 집에 쌀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줘서 쌀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어떤 맥락에서 이런 정말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꽤 파장이 컸고, 의회 내에서 불신임 투표에 붙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표를 제출했고 이시바 총리가 이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임으로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이면서 또 환경상을 역임했던 고이즈미 신지로가 이제 그 장관이 됐는데요. 네. 이시바 내각이 작년 10월에 출범을 했는데
이 첫 강요 경질이었습니다. 예,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이시가. 그만큼 쌀 그래갖고. 관련 이 발언의 파장이 컸고 그렇죠. 정치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네, 신임 고이즈미 농무상도 지금 뭐 연일 뭐 며칠 안 됐거든요.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죠. 예, 지금 일본 언론들 보니까 굉장히 하루에도 몇 가지씩 뭐 조치들도 내놓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농림수산상이 아니라 쌀장관이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쌀값 잡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보면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미 이거를 대량으로 이제 풀면서 네네. 이 비축미 5kg의 소매가를 2,000엔 약 19,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이제 공급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시바 총리도 쌀 가격을 5kg을 이 제품을 한 3,000엔대로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이 관심사입니다. 근데 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쌀값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잡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비축미 31만 톤을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현재 남은 비축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축미가 약 60만 톤인데 네. 이제 고이즈미 농림상이 발표하는 거에 따르면 그중에 30만 톤을 일단 신속히 시장에 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걸 입찰제로 해서 앞서서 이 비축미를 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잡는 효과가 좀 없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그 사람에게 이제 업체에게 그 비축미를 공급하다 보니까 네. 가격을 잡는 효과가 좀 떨어졌고 또 복잡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꿔서 뭐 거의 직거래 형태와 가깝게 빠르게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수요가 있고 반응이 좋다면은 뭐 나머지 30만 톤도 뭐 이렇게 신속히 더 무제한적으로 방출하겠다라고 하는 계약 이 발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말에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죠 라쿠텐 네. 회장도 만나서 온라인으로 이걸 팔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네. 이번 주부터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뭐 방안들을 논의해서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달 초부터는 소비자에게 직접 이 비축미가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계획, 대책이 나왔는데 총리와 농림상 계획대로 이게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가격이 내려가야 네.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인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언론들이 지난 주말에 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약 60% 가까운 응답자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네. 나머지는 그래도 안 될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들 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듯해요. 일단은 그 방출되는 이 비축미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60만 톤인데 네. 이 60만 톤으로 이제 신속하게 가격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좀 비관적인 듯합니다. 앞서서도 제가 31만 톤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 이후에 뭐 전혀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듯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쌀 가격이 내리지가 않고 계속 그러니까요. 오르느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단기적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거는 2023년과 2024년에 네. 이 자연재해가 많았습니다. 뭐 기록적인 폭염에다가 너무 폭풍에다가 또 뭐 폭우, 산사태 이런 것 때문에 쌀 작황이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에 뭐 난카이 대지진이 벌어진다 이런 이런 뭐 소문, 올해도 그렇고. 네, 위기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돌면서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일본 국민들 자체도 물론 정부는 그거는 진짜 허무맹랑한 소리고 이게 과학적으로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러면서 좀 다독이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쌀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서 좀 미리 사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 작년, 재작년, 뭐 올해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뭐 쌀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근본적인 거는 이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일 텐데요. 예, 아무래도 그 문제가 네네.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일단은 이제 쌀 공급 부족 그리고 네. 또 유통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식품이 이제 식생활이 많이 다양해지면서 쌀이 이전에는 많이 남아가지고 네. 1971년부터 쌀 가격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네. 이거를 감반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걸 꽤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1980년대에 뭐 기록적인 냉해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번 이제 쌀 작황이 아주 최악을 기록하면서 쌀 가격이 오른 적이 있고 또 이제 웬만큼 이 정책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2018년에는 이제 더 이상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감반 정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폐지가 됐군요. 예,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주식용 쌀 대신에 뭐 이제 경쟁력 있는 작물들 뭐 예를 들면 뭐 대두, 밀 이런 것들을 이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간에 투입되는 예산이 3천억 엔, 우리 한화로는 약 3조 원에 가까운 돈이 여전히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유지가 뭐 되다 보니까 뭐 지난 몇 년간처럼 쌀 작황이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좀 돌발 변수가 생기면은 신속하게 대응할 만큼의 쌀 생산량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재의 같은 쌀 가격이 폭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2023년하고 2024년에 일본의 쌀 생산량이 총 661만 톤이었는데 네. 수요는 700만 톤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네. 컸던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일본의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이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쌀 등산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최근에 이시바 총리도 자신도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쌀을 증산한다는 거 이거는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쉽게 증산으로 바꾸기도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일본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일부 쌀 농가에서는 이번 상황이 조금 수그러들고 쌀 가격이 안정된 다음에 이렇게 증산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네. 오히려 쌀 가격이 낙하는 상황이 될 너무 것이다. 떨어질까 봐. 이거는 농가가 또 전혀 원하는 그렇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던데 이런 면에서 정부로서는 이 정책을 쉽게 바꾸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인구의 노령화입니다. 어제 일본의 NHK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미 이제 인구의 노령화로 농촌 지역에 이 쌀 농사를 할 인구가 대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증산으로 바꾼다고 해도 물론 기계화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계화가 더 되겠지만 네, 어느 그래도 정도는 불구하고 필요하잖아요. 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근데 유통 문제는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쌀 가격이 이제 오를 거를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하는 걸 대비해서 유통의 어떤 각 단계별로 이 쌀을 제대로 풀지를 않고 좀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가 농림성이 지난 4월 27일 기준으로 비축미를 그동안에 푼 31만 톤 중에 소비자들에게 간 거,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살 수 있다거나 식당들에 공급한 이 비축미의 양이 10%밖에 안 됐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31만 톤 중에 3만 톤만
아. 이 소비자들 손에 닿았다 이런 겁니다. 아니, 풀지 않은 물량이 정말 많군요. 예, 유통 과정에서. 풀었어도 네. 제대로 이게 유통 과정에서 음. 빨리빨리 이 소비자들까지 에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투기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음.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도 안 된 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 정부가 이번 이 쌀값을 잡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에 네. 직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현재 지지율은 어떤지 앞으로 또 6월, 7월에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같이 지금 전망을 좀 해주시면. 지지율 네. 보면은 20% 초중반입니다. 이거는 이시바 그렇군요.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최근 있어요. 여론조사까지 보면은 최저율 신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네. 작년 가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가 물러날 때 당시가 20%대였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제대로 이 정부의 어떤 행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네. 이 지금도 이시바도 역시 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6월에 도쿄도 의회 선거가 있고 7월에 상원격인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자민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도 다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1954년에 자민당 정권이 이제 잡은 이후에 네. 그 2009년인가요? 그때 이 54년 만에 역사적인 이 정권 교체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처럼 이번에도 재현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자민당 내에서는 포스트 이시바를 노리는 여러 벌써 얘기가 가지 또 잠룡들의 나오고. 움직임이 있고 만약에 고이즈미 농림상이 이번에 정말로 쌀값을 잡는다라고 네. 하면은 그럼 좀 꽤 유리해지겠죠. 정치적인 입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주목이 됩니다. 네, 쌀값 폭등 사태와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 위기설까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오엘의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